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해서 진짜 흥미로운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테슬라 사이버캡 그 휠 디자인에 관한 특허 이야기입니다. 사이버캡이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고 가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죠.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운전에 개입할 일이 전혀 없는 차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 차를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특수 하드웨어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하나씩 통과하고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사이버캡 생산량을 늘리려고 다들 열심히 작업 중인데 이 와중에 최근에 공개된 특허 하나가 이 로보택시 전용으로 만들어진 차의 휠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미국 특허청 그러니까 USPTO가 지난주에 특허번호 USD-103051S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바로 테슬라 사이버캡 휠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특허는 디자인 특허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스펙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휠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이런 디테일한 기술 정보까지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동안 우리가 공개된 자리에서 봐왔던 사이버캡의 타이어 디자인이랑 휠 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특허로 보호받는 휠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핵심은 평평한 골드 색상의 휠캡입니다. 이 휠캡이 림 위에 딱 스냅 방식으로 끼워지는 구조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휠 안쪽에 생기는 공기 포켓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왜 이렇게 막느냐? 바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공기 역학적인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휠은 스포크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면서 와류가 생기고 그게 공기 저항으로 이어지는데 이 골드 휠캡이 그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기 역학만 생각한 디자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캡 자체가 좀 통통하고 두꺼운 타이어 프로파일이랑 독특한 휠 셋업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 휠캡으로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좀 가려주려는 미적인 의도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 휠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있는데요.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티슬레천이라는 계정에서 이 휠캡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골드색 디스크가 휠 림에서 떼어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사진 덕분에 휠캡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먼저 이 커버의 바깥쪽 테두리 부분은 유연한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무 테두리가 테슬라가 기본으로 장착하는 컨티넨탈 타이어의 사이드월, 그러니까 타이어 옆면 부분에 딱 밀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이 부분을 고무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타이어는 차가 달리는 동안 계속 휘어지고 펴지는 움직임, 그러니까 플렉스 움직임을 반복하는데 만약 이 커버 테두리가 딱딱한 재질이었다면 타이어가 움직일 때마다 그 딱딱한 부분이 타이어를 계속 긁어서 마찰로 인한 손상이 누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고무를 써서 타이어가 자유롭게 움직여도 마모가 덜 생기도록 설계한 겁니다. 실제로 사진에서는 검은색 타이어 재질 일부가 이 커버 안쪽에 묻어있는 흔적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실제로 타이어랑 맞닿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반면에 이 커버에서 림을 덮고 있는 중앙 부분은 좀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아마도 자동차용 등급의 플라스틱, 예를 들면 ABS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깥쪽은 유연한 고무, 안쪽 중앙부는 단단한 플라스틱, 이렇게 두 가지 소재를 조합해서 기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으려고 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휠캡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사이버캡 휠의 물리적인 사이즈와 구동 방식 이야기입니다. 이 조합이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앞쪽 차축에는 215-61R 18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뒤는 무려 21인치 휠에 225-68R 21이라는 트럭에나 들어갈 법한 크고 높은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앞은 18인치, 뒤는 21인치 이것만 해도 꽤 차이가 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버캡이 전륜구동, 영어로 FWD라는 방식을 쓴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정말 독특한 엔지니어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오랜 기간 테슬라 차량을 타온 사용자이자 기술 분석을 하는 앨렉스 에드절턴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분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캡은 세계 최초로 전륜구동 방식이면서 동시에 스태거드 휠 셋업을 가진 차라고 합니다.
스태거드 휠이라는 게 뭐냐면 앞뒤 휠 사이즈가 다른 구조를 말하는데 보통 이런 스태거드 구조는 뒷바퀴 굴림 차량에서 많이 쓰입니다.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부 차량들은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리버스 스태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앞바퀴를 더 넓게 만들어서 언더스티어를 잡으려는 목적인데 전륜구동 트랙 경주용 차량을 개조할 때도 인기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양산차 중에서 전륜구동이면서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더 큰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이런 조합을 가진 세계 최초의 양산 전륜구동차가 되는 셈입니다. 테슬라가 전륜구동을 선택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만들어온 플랫폼들 모델 S, 모델 3, 모델 Y 이런 차들 보면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베이스의 듀얼 모터나 트라이 모터로 사륜구동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사이버캡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변덕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유틸리티 차량으로서 운영되는 차량대 운영, 그러니까 플릿 운영 조건에는 오히려 더 잘 맞는 방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드절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통적인 후륜 스태거드 셋업은 구동바퀴한테 추가적인 접지력을 주려는 목적이 강한데 사이버캡에서는 공기역학과 마일당 운영 비용이 전통적인 성능 위주의 논리를 압도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캡이 가진 형태 자체가 뒤로 갈수록 강하게 좁아지는 티어드롭 형태, 그러니까 물방울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형태가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은 앞타이어가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조향의 자유도가 더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앞타이어가 작으니까 휠이 돌아가는 각도, 그러니까 조향각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의 회전이나 주차 같은 상황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32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뒷바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노면의 요철이나 포트홀을 더 잘 흡수해줘서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휠 자체가 크다 보니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회전수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회전수가 적다는 건 결국 타이어가 마모되는 속도도 느려진다는 뜻이니까 장기적으로 타이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처럼 하루 종일 도로를 달려야 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어 수명 관리가 운영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독특한 휠 구조 말고도 사이버캡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요소들이 양산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먼저 전면 윈드실드 쪽에 더 큰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이건 완전 자율주행, 즉 FSD를 구동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트렁크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이건 탑승객들의 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차량의 캐빈 안에는 운전대도 페달도 전혀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도로에 풀리기 위해서는 규제 쪽 길도 함께 열려야 하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최근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브레이크 페달 요구 조건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은 그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된 거니까 사이버캡처럼 페달 자체가 없는 차량이 정식으로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캡 양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립 라인에서는 운전대가 전혀 없는 사이버캡과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동 컨트롤이 들어간 버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만드는 이유는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정식 상업 서비스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나 시범 운영 단계에 따라 필요한 버전을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특허 하나가 단순히 휠캡 디자인을 보호하는 문서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을 따라가 보니까 사이버캡이라는 차량이 얼마나 기존 자동차 설계 상식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드 휠캡 하나에도 공기역학과 내구성을 동시에 고려한 소재 조합이 들어가 있고 앞뒤 타이어 사이즈와 전륜구동이라는 조합도 기존 업계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됐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이버캡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또 빠르게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러브 나인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